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승현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술경영 공부방을 한번 오픈해 보았는데요. 자, 이 예술경영 공부방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과 그리고 N수생을 위해서 만든 건 맞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대학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모두 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1강으로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방을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술경영에 대한 이해고요. 두 번째는 예술경영대학교와 성적, 세 번째는 예술경영을 공부하는 필승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술경영 공부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술경영의 이해입니다. 예술경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예술에서 아우라의 키워드가, 경영에서는 자본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공부방에 들어온 만큼 예술경영을 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사전적인 정의를 통해서 예술경영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술부터 알아본다면 예술교육 박사 허버트 리버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술은 즐거운 형식을 만드는 시도이다 라고 예술을 정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깊이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술을 상상하면 화려한 뮤지컬과 콘서트, 볼거리가 넘치는 축제,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영화 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꼭 즐거움이 쾌락의 영역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져 있는 영역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대문호 작가인 레프 톨스토이 작가는 이렇게 예술을 정의하였습니다. 경험한 느낌을 자기 속에서 불러일으킨 다음 동작, 선, 색, 음의 말의 형태로서 이 느낌을 타인에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작을 불러일으킨 다음 타인에게도 표현하는 방식? 이 문장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예시로 살펴본다면 기생충은 계급사회 그리고 빈부격차에 대한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빈부격차라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의 소재를 만나봤을 겁니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은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준호 감독만이 가지고 있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빈부격차를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메타포인 냄새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타인, 즉 관객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에 현 지구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감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엔 경영의 사전적인 정의를 알아볼까요? 전략적으로 결과를 만드는 전반적인 활동. 여기서 전략이라고 하면 전쟁터에서 적은 인원수로 전략을 세워서 승기를 잡았던 그러한 예시 등이 있겠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예술과 경영의 키워드는 표현 그리고 전략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예술경영 vs 공연 영상 기획입니다. 이 두 가지 역시 더 이상 감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비교 분석 자료로 살펴볼까요? 저희 공부방에서 준비한 자료는 예술경영학과 중 처음으로 개설된 한예종 예술경영 커리큘럼과 공연기획학과 중 처음으로 개설된 청운대학교 공연기획 커리큘럼입니다. 먼저 한예종 예술경영 커리큘럼에서는 법률, 문화정책, 행정, 문화경제학, 마케팅이론, 재무회계학 같은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운대학교 공연기획 커리큘럼을 살펴볼까요? 무대 메커니즘 실습, 뮤지컬 콘서트, 축제 제작, 연예 매니지먼트의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막 예술경영을 알게 된 공부방 학생분들이라면 한예종 예술경영 커리큘럼에서 법률, 행정, 재무회계, 마케팅과 같은 단어가 더욱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뮤지컬, 콘서트, 축제를 제작하고 만드는 단계를 꿈꾸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대학교와 대학원의 생활 중에서 예술경영 커리큘럼에 있는 법률, 행정, 문화정책 일 외에도 기획자로서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를 기획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 있지만은 지금 당장 예술경영 입시에서 최종 합격하는 인재상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저작권, 행정, 재무회계, 법률 등 예술로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곳 예경 공부방에서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합격의 인재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예경 커리큘럼 키워드는 저작권, 법률, 행정, 재무회계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예술경영 vs 그럼에도 기획입니다. 앞 페이지의 커리큘럼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을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예술경영학과와 기획을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기획자 습관에서는 이렇게 한번 기획을 정의하였습니다. 기획은 어떤 일을 꾸미어 계획하며 콘텐츠의 기호를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것이 기획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호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이해가 어렵다면
머릿속에 장미꽃을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랑과 고백이라는 기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을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준다면 위로와 따뜻함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앞전의 경영은 전략적인 행동으로 가치를 창출한다면 기획은 계획적인 행동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문화 마케팅의 정석으로 불리는 현대카드와 슈퍼콘서트의 사진입니다. 현대카드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상품은 현재 상향평준화로 수많은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시작은 2001년도 아주 늦은 후발주자로 시작하였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단숨에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는 그러한 기염을 토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바로 슈퍼콘서트라는 문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슈퍼콘서트는 횟수로 24회 이상의 음악 콘서트로 폴 맥카트니, 비욘세, 스티비 원더, 마룬5, 콜드플레이, 퀸 등 이름만 들어도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어마어마한 해외 스타들이 내한 공연을 와서 기획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현대카드와 슈퍼콘서트 이 두 가지의 아이러니한 조합은 정태영 CEO님의 경영 전략으로 현대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분들에 한해서 슈퍼콘서트를 우선권으로 예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러한 전략으로 20대, 30대 잠재 고객을 유치하는 데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매년 이 슈퍼콘서트 시즌 때마다 엄청난 카드 발급량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경영은 현대카드의 정태영 CEO님의 잠재 고객을 위한 슈퍼콘서트가 이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기획은 슈퍼콘서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아티스트를 섭외하거나 MD를 만들거나 또는 할인 제도를 계획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그럼에도 기획의 키워드는 경영은 전략과 아이디어, 기획은 계획과 재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예술경영 정리입니다. 예경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앞에 총 3장으로 배우는 예경 키워드를 모두 외우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정리 페이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친절한 승현쌤의 상, 하, 좌, 우로 나누어져 있는 예술경영 4가지 이론입니다. 예술학, 경영학, 재원조성, 관객개발 이렇게 총 4가지로 한예종 예술경영 이승엽 교수님께서도 예술경영은 관객과 재원조성 이 2가지의 동전의 앞뒷면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재원조성은 단순하게 MD 제작을 통해 돈을 만드는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형의 가치 이상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관객개발 역시 단순하게 SNS 마케팅으로 관객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현대카드와 같이 잠재 고객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유입하는 방법을 사고하고 사유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예술경영 정리 키워드는요. 예술학, 경영학, 관객개발, 재원조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 예술경영대학교 리스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예종 무용원 예술경영 시작으로 연극원 예술경영 그리고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경영 이렇게 2학교에서만 예술경영학과의 정식 명칭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예종 연극원과 무용원은 선발 기준이 조금 다를 뿐 모두가 같은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2학교 외에도 예술경영과 아주 밀접한 학과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에 문화콘텐츠학과가 있고요. 중앙대학교, 호원대학교, 백성예술대학교의 연출기획전공,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엔터테인먼트 경영, 국제예술대학교 공연기획, 성신여대, 동덕여대 문화예술경영 등이 있습니다. 많은 학과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해당 학과의 차이점은 앞에 배웠던 예술경영 커리큘럼과 기획 커리큘럼의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 매년 많은 학생분들이 궁금해하는 예술경영 학과를 꼭 나와야만 예술경영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답변은 어떠한 학과를 나와도 또는 비전공자여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하다 보면 영문학과, 경제학과, 시각 디자인 전공 정말 다양한 전공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묘한 차이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또 함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예술경영학과 또는 기획전공에서 4년 또는 2년 습득하고 체득했던 사고력과 시각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팀워크 등은 전공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으로 이야기를 전하며 다섯 번째 페이지 예술경영대학교 리스트 키워드는 한예종 예술경영, 서울예대 예술경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렇담 성적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페이지는 이 친절한 승현쌤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핵 불닭볶음 맛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경 전공에서
성적은 아주 중요한 합격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예종과 서울예대의 성적 반영 과목은 영어와 국어 이 두 가지 과목만 보고 있고 비교적 또 낮은 성적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이 두 학교 모두 다 경쟁률이 매년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예대의 성적 기준은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등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산출했던 기준으로 5명 또는 8명 정도의 극소수 정예 인원으로만 선발하고 있는 이 예경학교의 상황에서 결국 반영 비율을 떠나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우선순위로 선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한예종과 서울예대 경우 수시 6장 카드와 정시 가나다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다가오는 이 시험의 공포감과 불안감의 요소는 안타깝게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입시 시험에서까지 큰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매우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공부방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고3 수험생분들이라면 일주일 중 글쓰기와 면접, 실기 준비는 40% 정도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수시 6장 카드를 위해서 60% 이상의 시간을 성적 중심으로 계획표를 만들고 과거를 돌릴 수 없는 N수생분들이라면 각각 50%의 실기 준비와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핵 불닭볶음 맛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드리며 고1, 고2 학생분들이라면요. 지금 현재 당장 예술경영 사교육을 시작하기보다는 성적 관리를 건강하게 준비해서 고3 입시 시즌에서 시간을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만드는 것을 2번, 3번 추천해 드립니다. 6번째 페이지, 그렇담 성적의 키워드는 공포감과 불안감이 아닌 전략적인 시간 관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